예, 반갑습니다. 강사 다니엘입니다. 오늘 배우실 부분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팔품사와 문장의 사요소의 관계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언제는 명사라고 불렀다가 또 언제는 주어, 또 언제는 보어 이렇게 부르니까 이걸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문장의 사요소로 나뉘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라고 이제 단어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어나 목적어, 보어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이렇게 단어를 분류할 때는 우리가 품사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명사로 분류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 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목적어라고도 부릅니다. 즉, 팔품사와 문장의 사유소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단어를 부르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일 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단어로 분류되어 있을 때는 품사로 지칭을 하고요. 문장 안에 있을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장의 요소로 부릅니다. 자, 팔품사 중에서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고요. 동사는 그대로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는 보호가 됩니다. 이 보호는 보충어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가 상태를 표현해서 보충 설명할 수 있고 명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보충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먼저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주어 부분, 수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동사 앞과 동사 뒤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부는 아시겠죠? 주어를 포함한 부분이고요. 술부는 우리가 동사를 서술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 술부라고 표현합니다. 자, 문장을 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went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she가 주어이자 주부가 되고요. 동사 뒤 전체가 술부가 되겠습니다. B번에서는 his love가 주어고요. 그리고 이걸 꾸며주는 부분이 생겨서 이 전체 부분이 주부가 되겠죠. 술부는 동사 이하 구문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작문할 때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주부에 나오는 수식어를 주어로 착각해서 여기 비동사를 is 대신에 여기 brothers 쓰니까 are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주부와 그리고 주어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어와 동사를 수의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C번에서는 더 man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수식해주는 말이 붙었고요. 그리고 told가 동사고 이 전체를 우리가 술부라고 한다는 거죠. 이 동사 뒤의 구분, 술부를 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오형식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파악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말하거나 작문하거나 독해하거나 사실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오형식 부분도 좀 잘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주부와 술부로 문장이 구성된다라고 배웠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을 5가지로 분류한 걸 오형식이라고 해요. 오형식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이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명사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명사에는 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구나 명사절 이렇게 명사류 전체가 명사로 지칭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ABC에서 각각 주어를 체크하면 The car accident가 단순 명사, 주어가 되죠, 여기서는. B번에서는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고요.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니까 명사구라고도 부릅니다. 즉 투부정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명사구로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C번에서는 what is said라는 이 명사절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 명사절, 명사구, 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동사 체크하는 건 간단하죠. 이렇게 한 단어일 때는. 근데 가끔 이 비번과 같은 문장에서 이 can speak 같은 경우에 무엇이 동사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can은 우리가 조동사죠. 돌 조자를 써서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사는 아니에요. 실질적 동사는 speak입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같이 묶어서 하나의 동사로 파악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have pp에서도 무엇이 동사인지 좀 헷갈리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have pp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서 파악해 주시면 돼요. 정확히는 동사인데 두 단어 이상이 묶여서 그죠? 동사가 됐기 때문에 뭐 동사구라고 부르는데 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조동사와 동사 그리고 have pp를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적어는 많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대답이죠. need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써주는 것. 그죠? 주어와는 다른 대상이죠. 동사에 대한 대답이자 주어랑 다른 대상. 이걸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주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도 명사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사가 단순 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구나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목적어가 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동사 뒤에 단순 명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와 같은 명사구 그리고 배절, 즉 명사절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D번에서는 이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 할 때 좀 주의할 부분이 우리가 그는 피터와 혹은 피터랑 결혼했다라고 하니까 with를 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mary는 타동사로서 바로 목적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with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with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누구와 결혼했다 이러니까 with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를 우리말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영어 동사에 맞게 뒷부분을 구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가 목적어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피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피터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목적격 조사를 이 을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와 그리고 뭐뭐에 관해서 무엇에 여러 가지 목적격 조사가 있으니까요. 우리말을 영어에 맞게끔 변형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틀리는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about 그죠? 빼줘야 된다는 거죠. discuss도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즉 discuss 나면 바로 명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문제에 대해서 하니까 about을 쓸 것 같지만 이것은 영어를 우리말로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 discuss는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명사를 붙이고 우리말 조사를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오형식에서 조금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자, 보충어. 보어라는 개념이죠. 보충어다. 보어에는 이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우선 주격 보어에서 이제 단순한 그 체계를 먼저 잡아 두시고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쉽게 말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목적어는 아까 주어와는 다른 대상으로서 동사에 대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주격 보어라는 것은 주어가 무엇인지 혹은 사람이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요. 혹은 주어가 어떤 상태야? 기뻐, 아파 이런 어떤 상태를 표현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 뒤에 목적어인지 부어인지 어떻게 파악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 술부라는 구문에서 동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의 의미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면 목적어가 붙을 거고요. 보호가 필요한 동사라면 보호가 붙는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became이라든지 is라는 동사는 앞에서 봤던 need나 want는 목적어가 필요했던 동사인 반면에 became은 무엇이 되다니까 주어가 무엇이 됐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동사죠. 그래서 명사로서 그죠? 디자인을 이렇게 붙은 거고요. 비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Ted is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Ted는 누구인지 명사로서 보충 설명하거나 아니면 Ted가 어떤 상태인지 형용사로 보충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명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이 확장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어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 ing가 명사 자리에 있을 때 동명사라고 부르죠. 이 동명사도 명사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에는 명사 구, 명사절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동명사 구라고도 부르고요. 명사 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명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what절, 명사절도 보어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걸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하고요. 자, 주격 보어와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하나 추가된 것은 이제 목적어라는 대상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누구고 혹은 얘가 어떤 상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얘가 어떤 행동을 해 이렇게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기본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 투부정사 사용하는 거, 이 오형식 부분에서 아주 쉽게 이해가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주격 보호와 공통된 측면으로서 명사, 형용사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동작 설명이 들어가서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쓰인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His name is Daniel, but everyone calls him Dan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만약에 dan이 없으면 그죠? 의미가 좀 이상하죠? 모두가 그를 부른다. 무엇으로 부르는지 얘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dan이죠. 그래서 이 목적어가 누구인지를 말해 줬으니까 명사 붙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서 he made me a reader 라고 했을 때 명사 그죠?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고요. 혹은 he made me happy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가 되게 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명사나 형용사. 자, 그리고 여기서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그죠? ask는 여기서 요구하다라는 뜻이니까 나한테 요구했는데 어떻게 요구했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동작을 하도록 요구했어. 이렇게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쓴다. 뭐 여기에 동사 원형 쓰거나 뭐 과거분사 쓰거나 이거 외우느라 고민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오형식 부분 바로 뒷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4요소를 꾸며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수식해주는 것을 우리가 수식어구라고 하고요. 거기엔 당연히 이제 형용사나 부사,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나 부사죠. 이런 수식어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A번 문장에서 주어는 he가 되겠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래서 그는 산책한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근데 언제 산책하고 얼마나 오래 산책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산책하는지 이런 수식어들을 붙이면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식어들을 여러분들이 괄호로 묶어서 He takes a walk every day for 30 minutes to stay healthy.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B번 문장 보면 this morning은 이제 부사로서 언제인지를 말해 주는 수식어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냥 간단하죠. 이 부분을 왜 했냐면요. 이렇게 형용사절 또 형용사로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 형용사는
형용사 구와 형용사 절이 있다. 앞에서 했었어요. 이 우리가 관계사 절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형용사 절은. 그래서 요 더 맨을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된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좀 긴 문장이죠. 그죠? 긴 문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도 먼저 문장의 뼈대를 잡아주는 것. 즉 문장의 뼈대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먼저 잡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자세히 해석을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동사 앞부분 그리고 동사 뒤에 보호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비동사는 보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보호라는 개념이었고 이 보호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끝냈는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에 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명사절이고요. 이 보호 자리에도 명사 들어간다 그랬죠? 또 명사절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금 보면 after는 전치사나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먼저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오는지 지금 명사가 왔죠? 명사 왔으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의 의미 단위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오브도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당연히 명사 와야 되는데 단순 명사가 온 게 아니라 명사절이 왔으니까 명사절도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같이 묶어 주신다면 당연히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research를 꾸며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연구 후에 어떻게 일들이 처리되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후에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C는 뭐가 와야죠? 무엇을 보다 무엇을 알게 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그래서 이 목적어 전체를 잡아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크게 먼저 머릿속에 틀을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BPP 즉 수동태 해석할 때 두가 하다니까 무엇이 되다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한자어로 좀 바꿔서 해석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뭐 처리되다, 그죠? 해결되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팔품사 문장의 4요소, 즉 이제 단어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일 뿐이다. 단어일 때는 우리가 팔품사로 그리고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문장의 4요소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이 목적 보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하면 목적어를 또는 보충어가 필요한 동사들은 보호를 자연스럽게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걸 한 이유는 이제 문장의 오형식을 수월하게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국 핵심은 동사 뒤에 어떤 형태로 문장이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결론은 문장의 오형식 학습 꼭 들으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